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예제 2.6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이름은 이제 2.4장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부정정 구조물의 한 예시를 이렇게 드러낸 거고, 이 구조물은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좀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프레임은 다력 부재를 가지고 있으면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력 부재라는 거는 한 부재의 힘이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은 DBF의 이 부재가 힘을 각각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재가 힘을 3개 받고 있어서 다력 부재입니다. 물론 이제 ABC도 다력 부재고, 그래서 결국 프레임이라는 구조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력 부재가 없을 경우, 이제 다력 부재가 3개 이상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힘이 2개까지만 존재하는 부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걔네 이제 우리가 트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여담이었고, 그림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은 일단 C의 하중 2P가 걸려 있고요. 부재 AC만 보면은 길이가 일단 L입니다. 이 전체 길이가 L이고, 폭은 B, 두께 T라는 거는 얘를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관찰을 했을 때 직사각형일 거고, 폭이 B, 두께가 T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재 BF, 이거는 이제 오타가 났죠. 이제 DF네요. DF, 부재가 DF의 길이도 L이다 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이고, 폭이 B, 그리고 여기 화살표 1.25b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길이가 여기가 이제 B죠. 여기가 B, 그리고 잘 보시면 F가 D보다 조금 더 깁니다. 여기의 길이는 1.25b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써오지는 않았지만, A, B와 BC의 길이 B가 2대 1입니다. 그 다음에 DB와 BF의 길이는 각각 1대 1입니다. 이건 이제 써놓진 않았지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모든 지지 반력을 구해라 라는 건데, 지지 반력이 일단 총 몇 개인가요? 여기서 지지 반력은 제가 여기 지지 조건을 안 그려왔지만 일단 여기에 롤러 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지지가 하나 있을 거고, 지지 반력이.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여긴 핀 지지입니다. F점은. 그래서 fx, fy가 있을 거고, A 지점에도 핀 지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ay, 여기도 ax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지 반력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지만, 이제 반력에 해당을 하는 게 bx, by가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죠. 여기 핀 B인데 핀에 있는 반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7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력의 개수가 여기 구해야 되는 게 7개입니다. 그래서 이 7개를 모두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챕터 이름은 부정정 구조물이었죠. 2.4장이. 자, 그럼 이 문제 예제도 당연히 부정정 구조물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뭘 좀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진짜 부정정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부정정 이제 확인법을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시죠? 예제는 분명 부정정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챕터가 2.4장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뭐 2.4장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무슨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실제에서 내가 어떤 구조물을 해석해야 할 때 부정정이면 이렇게 풀어라 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실전 상황이나 그런 때에 얘가 부정정이 맞나라는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정이 맞다라면은 저번 강의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부정정인 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게 재료역학에 제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이 일단 존재를 합니다. 부정정을 확인하는 식이.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부정정이 뭐였죠? 부정정은요, 정력학적인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음을 줄인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력학적인 방법은 결국에 평형방정식을 얘기를 했던 거다. 그럼 이 얘기는 평형방정식만으로 풀 수가 없다란 얘기라고 저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평형방정식 X라고 이제 나왔던 거고, 그러면 왜 평형방정식만으로 풀 수가 없었나요?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은, 평형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는 방정식 개수 있었죠? 만약 뭐 방정식 개수가 3개, 뭐 4개, 5개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얘보다 뭐가 많냐면,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지수의 개수가 곧 반력의 개수였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게 뭐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정력학에서는 이걸 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치를 하는 게 나왔어요. 방정식 개수랑 미지수 개수, 반력 개수가. 근데 이제 부정정 구조물은 반력 개수가 더 많아요. 한 4개, 뭐 5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평형 방정식만으로. 그래서 어떠한 방정식을 더 추가로 세워와야 됐던 게 이제 적합 방정식과 흰변형 관계식을 이용을 해라라는 이야기였고, 얘를요 이제 조금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반력 개수 우리가 보통 R이라고 씁니다. 반력의 개수를. 아마도 리액션의 약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그럼 방정식의 개수는요 3n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n은요 부재 개수에 해당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구조물을 봤을 때 그 구조물이 뭐 n개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정식 개수, 즉 평형 방정식은 3n개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보다 반력이 많다면 얘는 부정정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문제에 이제 좀 적용해서 보면은 이 구조물의 경우 부재가 몇 개죠? 부재는 A, B, C 이거 하나, 그리고 D, B, F 이거 하나 해서 총 2개입니다. 그럼 n이 2이기 때문에 3n은 6에 해당합니다. 세울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의 개수는 6개예요. 근데 R, 반력의 개수는 몇 개냐? 여기 우리가 써놨죠? 7개입니다. 근데 7개가 지금 6개보다 많으니까 결국 얘는 뭐였냐? 부정정 구조물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정정 구조물이려면 얘네 둘이 이제 같아야 돼요. 3n과 R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얘가 부정정 구조물이면 제가 부정정 구조물은 어떻게 풀라고 했냐? 부정정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흰변이 관계식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는 델타는 2a분의 pl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다가 뭐 이제 평방을 쓰던가 평형 방정식 또는 적합 방정식, 적방이라고 쓸게요. 해도 적방을 쓰던가 이렇게 이 두 개 중에 뭐 하나를 쓰던가 둘 다 쓰던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평방과 적방, 평형 방정식, 적합 방정식을 모두 쓰게 돼요. 자, 그러면 평형 방정식을 지금 여기서 6개를 세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 이제 풀을 보시면 적합 방정식을 쓸 건데, 그럼 적합 방정식으로 몇 개를 처리를 할 수가 있냐? 7개인데 6개를 평형 방정식으로 해결을 하면 1개가 남죠. 그 1개를 적합 방정식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먼저 평형 방정식으로 최대한 미지수들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합 방정식과 같이 결합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보여드릴 거고, 이제 수식도 어느 정도 보여줄 건데, 이게 여러분이 풀이를 하다 보시면 적합 방정식 마지막 부분이 계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제 2.6인데 예제 2.5랑 공식이 똑같아요. 풀이법이.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풀지 않고 이 적합 방정식을 이렇게 쓰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이 강의는 마칠 겁니다. 그 뒤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계산으로 뚫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풀이랑 이제 책에 있는 풀이랑 약간 좀 다르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평형 방정식 일단 써봅니다. 자, 그럼 자유물체도 일단 2개 분해하고 여기서 3개의 식을 세울 수 있고 여기서 3개의 식을 세울 수 있어서 더하면 6개의 평형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 반력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력을 구해야 되니까 반력을 당연히 그려봐야겠죠. 자, 그럼 빨간색으로 D에는 이제 롤러 지지가 있었고 F에는 핀 지지가 있었고 B도 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핀 지지는 각각 2개의 반력, D에는 1개의 반력을 이제 좀 그려주면 되겠죠? 얘는 뭐 DY라고 쓰고 FY, 얘도 FX, 그 다음에 뭐 여기도 BX, BY라고 좀 써줍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형 방정식을 제가 쓸 겁니다. 평방. 평형 방정식은 이제 3개까지 세울 수가 있는데 뭐 fx는 0, fy는 0, 그리고 모멘트는 0을 세우든가 아니 모멘트를 2개 세워도 되고 모멘트를 3개 세워도 되고 이렇게 했었던 걸 우리가 정역학 때 배웠는데 어떤 게 가장 깔끔한 평형 방정식이냐? 미지수가 1개만 들어가면은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 들어간 식을 세우면 식이 두 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한 개만 들어가게 식을 세우는 게 이제 실력이에요. 평형 방정식을 세우는. 자, 그럼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미지수를 한 개만 포함을 하려면 보통은 이제 모멘트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 됩니다. 이 경우에 F는 0을 하잖아요. 모멘트 F는 0. 즉 F 지점을 잡고 모멘트를 계산하면은 FY와 FX는 식에 안 들어가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DY와 BY는 얘도 이제 수직거리가 없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얘네들이 일으키는 모멘트. 그러면 모멘트 F가 만들어지려면 BX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BX가 어떻게 돼야지 모멘트 F가 0이 되냐? BX는 0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형 방정식을 세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즉 F를 잡게 되면은 얘가 식에 안 들어가고 오직 하나의 미지수 BX만 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BX가 일으키는 모멘트가 0이려면 BX는 0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식을 하나만 세울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식을 하나만 세울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모멘트로 세워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우면 식이 하나가 돼요. fx는 0이다. 그러니까 이 f랑 이 f는 다른 거예요. 이 f는 지금 x축 방향의 힘, 포스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a, b, c, d, e, f 그냥 첨자를 매긴 겁니다. 알파벳. 그럼 x축 방향의 힘 합이 0이다라는 거는 얘는 y축 힘이니까 상관이 없고 남은 건 bx, fx인데 bx가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fx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더 하고 싶지만 이제 미지수를 하나만 포함한 평형 방정식을 여기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긴 하지만 여기까지 만들고 지금 평형 방정식을 하나, 두 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평형 방정식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사실 그냥 만들면 됩니다. 좀 깔끔하게 만드는 게 실력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리고 또 이제 좀 안 익숙하다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푸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얘로 이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얘도 반력 구해야 되니까 반력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A에 핀지지가 있어서 AY, AX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C에 보시면 이제 힘이 얼마가 돼 있냐? 2P가 돼 있죠? 여기 이제 2P 체크가 돼 있으니까 2P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X와 BY 여기 체크를 할 건데 BX 아까 여기서 0이라고 했죠? 그래서 0이고 Y축 힘만 B에 존재를 할 텐데 우리가 BY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잖아. 이 자유물체도에서. 그러면은 이 B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힘 방향 BY는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둘이 무조건 반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형 방정식 어떻게 세우냐? 얘에 대해서 이제 3개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지수가 이 자유물체도에서 3개죠. 그리고 평형 방정식 3개면 이런 생각은 풀기 전에 가능해야 돼요. 지금 얘에 대해서는 평형 방정식만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미지수가 지금 3개고 내가 여기서 지금부터 세울 게 3개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미지수를 하나만 포함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방법이 있죠? fx는 0이다. 이걸 세우면은 ax는 0이 나옵니다. 바로 보이시죠? x축 힘이 얘 하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x는 0이니까 좀 지워줄까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지워줍시다. 이렇게 지워주고 얘도 한번 그냥 지워줍시다. fx 0이었고 bx도 0이었으니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얘에 대해서 식을 하나만 포함하는 평형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그마 모멘트 A는 0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그게 필요하겠죠. AB의 길이가 3분의 2L이고 BC의 길이가 3분의 1L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어요. A는 0일 때 BY가 일으키는 모멘트는요 3분의 2L 곱하기 BY가 되겠죠. 3분의 2L BY인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P가 일으키는 모멘트는요 마이너스 2PL이 될 겁니다. 힘이 2P고 여기까지 거리가 L이니까요. 얘네 둘을 더한 게 0이어야 되구나. 그러면 BY는 뭐가 나오냐? BY는요 마이너스 3P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P.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3P라는 거는 이제 크기가 3P라는 거예요. BY 크기가 3P인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지금 제가 방향을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BY를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지금 이 방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Y를 다시 그려주면은
이 방향이 아니라 윗방향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지워줘요. 지워주고 방향이요. 이렇게 윗방향 3p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제가 아래로 가정을 하고 풀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이 틀려서 플러스 윗방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3p면은 제가 얘와 얘는 무조건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도 지우고 아랫방향으로 3p인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될 수가 있구나. 얘는 이제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형광펜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냥 이제 시그마 fy는 0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ay 더하기 3p 빼기 2p는 0이 나옵니다. 그럼 ay는요 마이너스 p가 나오네요. 얘와 얘를 더한 게 0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p라는 얘기는 지금 ay도 부호를 위로 가정을 했지만 얘도 아니고 아랫방향으로 하고 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p가 돼야지 지금 얘가 평형을 만족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방정식, 평형 방정식 세 번째 거,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썼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있고, 그러면 우리가 총 6개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지금 남은 겁니다. 평형 방정식 쓸 수 있는 게. 근데 제가 평형 방정식 세울 때 미지수가 1개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죠, 식당.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미지수 1개짜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다 거치면 이제 뭐 미지수 2개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죠. 시그마 fy는 0을 여기서 쓰게 되면은 dy 더하기 fy는 3p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와 얘를 더하면 3p가 나오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는 게 뭔가요? 지금 다 구했어요. bx, fx, ax, by, ay 다 구했고 모르는 거는 뭐만 남아있냐면 dy와 fy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얘를 구하면 끝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적합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흰변이 관계식과 적합방정식을 써서 dy와 fy만 포함된 식을 하나 더 작성을 하면은 얘와 얘를 이용해서 dy와 fy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얘 물체에 대해서 평방을 세우고 이 물체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웠잖아요. 적합 방정식도 얘에 대해서 세울 건지 얘에 대해서 세울 건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dy, fy를 모르니까 얘에 대해서 세워줘야겠죠. 얘는 dy, fy를 포함을 못하잖아요, 식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dy, fy를 우리가 적합 방정식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이 물체에 대해서 적합 방정식을 써줄 건데 지금 이전 그림 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아래로 여기가 3p 그리고 여기가 fy 그리고 여기가 dy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후 계산은 이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계산이. 자, 어떻게 풀 거냐? 적합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쓸 건데 적합 방정식이 뭐냐? 총 길이 변화가 지지점의 조건과 부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총 길이 변화가 뭐랑 적합을 해야 되냐? 지지 조건과 적합을 해야 된다. 즉 이 부재의 지지 조건은 뭐냐면 핀 지지와 롤러 지지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재료학 그래서 중요하게 꼽히진 않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가정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 롤러 지지와 이 F 지지가 절대 이동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기 핀 지지, 여기 롤러 지지. 그러니까 물론 실전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이론을 유도하고 이론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D와 F는요 절대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료학에 있는 적합 방정식이 지지 조건이 0이 돼요. 총 길이 변화가. 그러니까 D와 F가 무조건 여기에 위치 고정이 되어 있다면 DB 길이 변화되고 BF 길이 변화가 돼도 그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강조하면 이 0이 되는 이유는 DF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행간을 좀 읽어야지 이게 좀 파악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합방정식 하면서 지지 조건이라는 게 지지점이 결국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인데 여기서는 일단 그냥 고정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럼 총 길이 변화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 그림 잘 보시면은 면적이 변해요. 가면 갈수록 면적이 변하는 봉이고 충력을 받고 있는데 충력도 B를 기준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3장에서 배운 불균일 조건에 해당하는
그 식이 나와줘야 됩니다. 엄청 복잡한 식 있잖아요. 적분하는 거.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기준으로 좀 해주면 되냐? 델타 dB 따로 구하고 델타 BF를 따로 구해요. 얘 델타 구하고 얘 델타를 구해서 더하면 0이 나온다라는 식을 써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dy와 fy인데 이거를 델타 dB와 델타 BF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델타 dB와 델타 BF를 dy와 fy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냐? 이 식은 변이고 우리가 모르는 건 힘이니까 어떻게 변형을 하냐? 그럼 힘 변이 관계식을 쓰면 되겠네요. 변이를 이제 힘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델타 dB는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이게 2.3장에서 여러분 이거 적분 어떻게 척척척 해가지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되게 복잡한데 지금 푸는 게 예제 2.6이고 2.5 예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단면이 직사각형이면서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변하는 애 있잖아요. 넓어져 가는 얘. 얘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은 찍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제 2.5를 설명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 식을 설명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식을 직접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이것만 좀 적고 갈게요. dB, 델타 dB를 할 때 힘은 뭘 넣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식이 탄성 2A분의 PL이잖아요. 그건 이제 한글말로 써보면은 탄성계수 곱하기 면적 분의 이제 힘 곱하기 보통 이제 거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길이죠. 거리보다 이제 길이가 조금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아이쿠. 이렇게 식이 되고 얘네가 변할 때마다 뭐 적분을 씌우든 시그마를 씌우든 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델타 dB의 경우 이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힘은요 dy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d와 b 구간에서 내력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자유물체도를 잘라 오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dy가 있고 얘가 평행이려면 이런 식으로 dy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인장이니까 플러스 d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델타 bf는요 똑같이 힘이 뭐가 되냐? 힘이 얘는 마이너스 fy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사다리꼴 밑동 이렇게 fy 하고 fy가 돼야지 평행을 이룰 텐데 얘는 현재 압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db와 bf 하면은 여기에 식을 넣으면요 얘가 dy와 fy로 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식과 앞에 구한 평행 방정식 얘를 연립을 하면은 힘이 탁 나오고 결국 지지발력 7개를 우리가 모두 구한 게 됩니다. 이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예제 2.5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잘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해설이랑 이 부분을 약간 좀 다르게 풀었어요. 제 풀이도 맞고 이 해설에 있는 풀이도 맞는데 공식은 결국 예제 2.5에 있는 공식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적용을 하는 과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유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 수치가 다릅니다. 저랑 다르게 풀었기 때문에 해설지가. 근데 이제 공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길었죠, 풀이가. 부정전 구조물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이제 좀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또 다른 부정전 구조물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